안녕하세요. PFS의 스티븐 킴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일명 트럼프 루프홀을 이용하면 현재 개인 신용 보고서에 있는 부정적인 기록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약 4년 전에 다소 우연하고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도 못했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의료비 미납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미국 신용평가 시스템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응급실 비용, 구급차 비용 같은 의료 관련 부채에 대해 신용보고서 반영 기준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일부 의료 컬렉션 항목들은 신용보고서에서 제외되거나 삭제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넘기지 마세요. 나는 의료비 문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용보고서 구조와 부정 항목 처리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해지된 계정들에 대해 이 루프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불법이 아니냐고 댓글을 다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이 문제를 제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베벌리힐즈의 변호사와 확인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이게 합법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와 관련 없어 보이는 컬렉션 계정이나 해지된 계정들을 어떻게 이 의료비 루프홀을 이용해 영구 삭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정적인 계정이란 여러분의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차지 오프된 기록이나 해지된 계정들을 삭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파이코 점수는 올라가고 신용도는 좋아집니다. 이미 의료기 기록이 있거나 없던 것들도 다 지워진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병원비, 구급차비, 심지어 치과 비용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특히 건강에 필수적인 치과 치료는 의료비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강수술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의료비는 신용평가사에 편지를 보내서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삭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신용평가사가 먼저 여러분 편에서 움직여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퓨트 과정에서 장문의 설명을 작성합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틀렸습니다. 사정을 봐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기록이 법적으로 신용보고서에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호소가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해 정식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항목이 법적 기준에 맞게 보고되고 있는지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하다면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이 의료비 관련 규칙이 대폭 강화되어 최대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전 처음 알려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강력합니다. 의료비라는 우산 아래에는 카이로프랙틱, 치과, 처방약 등 수많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지오프 되었거나 해지된 캐피탈원 카드 고지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에 그 카드로 의료 관련 비용을 결제한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치과 치료비, 처방약값, 치료 후 관리비, 테라피 비용, 혹은 가족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느라 그 카드를 썼다면요? 제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캐피탈 원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그 카드 빚은 기술적으로 의료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용 보고서에는 캐피탈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이는 다른 해지된 계정이나 차지 오프 처리된 계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카드, 할부 결제가 진행 중인 계정의 연체 기록을 지우는데 이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건 안 통합니다. 오직 해지된 부채, 차지 오프된 계정, 혹은 컬렉션 업체로 넘어간 계정에만 집중하세요. 먼저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저는 익스피리언닷컴에서 $40 정도 내고 3개 기관의 파이코 점수와 보고서를 모두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수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보고 싶다면 크레딧 카르마나 신용 거절 시 제공되는 무료 보고서를 이용해도 되지만 파이코 점수까지는 보기 힘들 겁니다. 보고서를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부정적인 계정들을 표시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지된 계정만 타겟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계정들 중에 의료비로 쓴 적이 있는지 보세요. 현대인들은 신용카드로 병원비, 치과비, 약값 등을 결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 루프홀을 이용해 신용평가 기관과 싸우는 겁니다. 이 캐피탈 원 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기록들은 의료비와 관련된 것이다. 나는 이 카드들을 의료비 결제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증거를 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년 전 일이라 영수증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쏟아지는 디스퓨트 처리에 치여서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연방법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평가사가 안 믿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공 확률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안 해준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35일마다 똑같은 편지를 계속 보내세요. 저는 보통 3번 정도 연속해서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도 한두 개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면 그때는 불만 제기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귀찮아서 포기하지만 여기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각 기관이 속한 주의 검찰총장과 연방정부 기관에 온라인으로 불만을 접수하세요. 신용 문제 해결은 한 번의 편지로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단계의 절차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공식적인 검토 요청과 관련 자료들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 기록을 다시 조사하거나 수정, 삭제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용이 무너지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단 10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에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오늘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100% 성공 보장은 못하더라도 최소 절반은 지울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점수는 대폭 오릅니다. 남은 절반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안 지워지는 독한 놈들이 있다면 그때는 판을 키워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개인 신용 회복뿐만 아니라 점수가 낮아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법,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용 무담보 비즈니스 크레딧을 얻는 법 등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살아남으려면 부업이든 사업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FS의 스티븐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